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오늘도 이제 금요일 시장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7월 26일 마감장 진행을 할 건데요. 레벨업 시작하기 전에 뭐 저도 오늘 아까 방송국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좀 날씨 자체가 좀 도깨비 같은 날씨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맑은 하늘에 막 폭우가 쏟아지더니만 한 30분 정도 막 오다가 갑자기 또 햇볕이 확 하고 찌니까 뭐 거의 길거리가 그냥 걸어 다니는데 찜질방 정도 수준이었다. 굉장히 불쾌 지수도 높고 시장 지수도 낮고 상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은 항상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다니실 때 꼭 우산 챙겨서 들고 다니시고요. 비가 진짜로 예보 없이 그냥 막 소나기처럼 와버리니까 아마 주말에도 좀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어떤 것부터 봐드려야 되나?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좀 봐드릴게요. 미국 시장을 좀 봐드리자면 일단은 다우 엉망이었죠. 네, 다우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다가 기술주들이 괜찮아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나스닥도 올라가다 빠지고 S&P 500도 올라가다 빠지고 다만 러셀 2000 지수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패턴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다 무시하고 요거만 보면은 얼추 다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우, 나스닥이 다 빠진 이유 매그니피티 센트 7, M7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테슬라 빼고는 다 빠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달 정도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만 갔던 시장 아시죠?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없고 나는 다른 종목 갖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막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듦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바닥에서부터 나스닥이건 S&P 500이건 쭉 올라갔는데요. 그때 이 매그니피티 센트 7, 이 M7 종목들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웃었겠지만 이 나머지 현재 초록색 부분 있죠. 조그만한 애들. 얘네들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완전히 똑같았다. 그래서 이 M7이라는 종목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당겼고요. 그럼 테슬라는 2%는 올랐는데요 한다면 테슬라는 사실 오른 게 아닙니다. 이 그 전날 12% 가까이 13%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M7 종목 말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심각한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엔비디아 쪽이거든요. 이쪽은 지금 다 빨갛죠, 여러분. 엔비디아만 빠진 게 아니고 뭐 브로드컴, ADM, 퀄컴까지 뭐 싹 다 반도체 쪽은 다 빠져 있다. 그러면은 미국 반도체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중국 쪽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쪽으로 파는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나쁘다. 반도체 종목군들이 나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를 포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같이 나빠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같이 조금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화적이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낙폭이 큰 거고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조절하면서 빠져주는 듯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빠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빠지느냐 당연히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이 종목들이 분명히 올라올 거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선순환매의 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느 업종이 좀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전체적으로 뭐 헬스케어 쪽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산업 쪽, 뭐 비행 산업, 뭐 방위 산업 뭐 이쪽으로도 은근히 많이 올랐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지수로 넘어오겠습니다. 아침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 상당히 빨개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금융업. 예. 그러면 금융업과 지주사업이 왜 올랐나요? 아마 어저께 아직은 법안 통과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여당에서 뭐 상속세가 됐던 주식에 대한 상속이 됐던 뭐 양도소득세가 됐던 이런 거를 좀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보험업 그다음에 금융업들이 반사이익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역시 자동차 쪽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저께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제가 자동차 쪽에는 조금 워닝 사인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해선 관세가 붙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은 조금은 쉬어갈 때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한테 큰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역시 좋죠.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다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조선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아마도 한 종목도 떨어진 종목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끌어준 거 금융업, 조선업,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지금 4.4%나 올라가면서 오늘 최고점 92만원까지 찍었죠.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100만원 간다라는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 간다라는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쯤부터 여러분들은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좋을 때 좋은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주력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멘탈적인 부분을 본다면 현재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 있는 주가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틀간 좋아지고 지금 벌써 한 올해 지금 뭐 월초부터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3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뭐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리포트가 뭐가 좋게 나왔다 막 이러는 순간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에 반해서 어저께 알테오젠 떨어진 것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빠진 건 역시 자동차 쪽 하고요. 2차전지 쪽 살짝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2차전지 쪽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안 나와가지고 좀 오늘 8% 가까이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내부자 거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자 거래 롯데정밀화학이죠. 예, 롯데정밀화학이라고 주가가 요즘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롯데정밀화학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김용석 부사장님이 장내 매수 2,800만 원 정도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면 모베이스 전자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월요일날이었나요? 화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부사장님, 사장님, 상무님부터 모베이스 전자 내부자 거래가 한 2억 원 정도? 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시겠지만 그 정도가 나와주면서 모베이스 전자 뭐가 있나 보네요 라고 했는데 오늘도 류현택 상무님이 장내 매수 1,900만 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왔어요. 2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제조하는 업체인 건 다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23% 전년 대비 마이너스 뜬 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재고 부담도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23.3% 줄은 건 괜찮지만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거의 100%가량 마이너스예요. 번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정치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큰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2억 7천만 원 났대요. 이렇게 큰 회사가 27억도 아니고 2억 7천만 원 났다라는 건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장사를 잘못했다.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좀 시장 상황을 파악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손절을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지금 현재 전기차 캐즘, 전기차 공급 과잉 뭐 이런 거는 언젠가는 끝날 악재다. 앞으로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 시장,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는 시장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맞다. 라고 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이 2억 7천만 원 났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들고 왔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나요? 본다면 일단은 오늘은 코스피는 나쁘진 않아요. 네, 코스피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여러분. 코스피는 일단 올라간 종목이 한 600 종목 되고 떨어진 종목이 300 종목 되는데, 코스닥은 올라간 종목이 조금 더 많아요. 코스닥은 올라간 종목이 840 종목, 떨어진 종목이 730 종목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흐름을 보여준 건 아니다. 여지까지 떨어졌던 거를 오늘은 좀 회복을 해주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의 수급은 없습니다. 예, 수급은 없고요. 기관 쪽에서 4천억 정도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금융투자에서 3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은 현재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물 쪽에서는 매수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고, 선물과 옵션 계약수가 좀 많은 게 아마도 오늘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반해서 이어서 원달러 환율을 좀 보자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위쪽에서 놀 것 같아요. 위쪽에서 이렇게 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심리지수인 1,400원까지 올라가는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9월달, 빠르면 8월달 우리나라부터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멘토님, 미국보다 금리 인하 먼저 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선조치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희망을 걸어보셔도 될 것 같다. 지금 요즘에 예금 금리가 많이 몰린다고 하죠. 예금의 자금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현재 예금 금리보다 또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 보면 금리 인하 할 때가 거의 다 됐구나. 그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이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아마 전체적으로 막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뭐 가나, 섹터가 어떤 섹터가 좋나 막 이런 거는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0.85% 양봉으로 마감을 짓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안 좋아요.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라갈 폭은 코스닥이 훨씬 더 좋다. 지금은 올라갈 룸은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코스닥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시장은 오늘 정도로만 계속해서 끝나준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크게 힘든 시장은 일어나질 않을 것 같고, 큰 대외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시장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